근데 일단은 뭐 많은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겹지는 않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5.18에 대한 어떤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문제인데요. 5.18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라고 하는 국민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5.18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국민의식 조사도 계속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18은 고귀한 희생 위에 꼽힌 민주주의는 6월 항쟁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저렇게 평가가 돼요. 5.18에서 제기했던 건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는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때의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5.18의 가해 주체인 국가는 진상규명에 앞섰고 주동된 전두환은 처벌했다. 근데 여기 제가 물음표를 치고 찐하게 쳐놨어요. 이 부분은 명백히 진상규명에 앞장선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주동된 전두환을 처벌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의식조사를 하면 진상도 잘 규명이 안 됐고 주동자도 잘 처벌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의외로 관심이 없고 어쩜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멀쩡하게 전두환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18의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는 정신적으로 사과를 받았고요. 물질적으로도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보상을 받아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보상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 위에 진상규명이나 어떤 주동자 처벌보다는 덜 퍼센테이지가 나오던데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팩트, 사실이 맞고요. 그 다음에 5.18은 국가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민적으로는 다신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다. 5.18이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인 건 아세요?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고요. 대통령이 요즘 계속 안 가서 약간 헷갈리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으로 사실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영화를 보면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은 누구나 영화를 보고 있는 순간에 이제 들게 되는데요. 그때 그 영화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효원이 정말이냐고 물어봤다 그러죠. 5.18이. 그럴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젊은이들로서는 더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런 것들에서 다시 일어나는 안 될 비극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았던 5.18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거랑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갈라야 되는 그런 역사라는 게 4.19 그러면 그런 일 없고요. 6월 항쟁 때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광주 5.18만 되면 우리와 그들을 가를 수 있을 만큼의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하는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주의 고민을 보면 민주화도 달성되었고 진상도 규명되었고 전두환도 처벌되었고 국가가 보상도 했고 기념도 해주고 있고 그런데도 왜 5.18은 광주의 기억과 기념으로 왜 소화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고 나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공유하려 하거나 아니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어떤 정서적인 걸로 얘기하면 소외 혹은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소외나 고립감을 느끼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흔적을 지우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청을 없애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전남도청이 당시 상당히 중요한 시민군의 사적지인데 그것을 허물자고 얘기했을 때 찬성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한테 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소외나 고립감인데요. 이 소외나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앙과 여기 지역 학생 있어요? 지방 학생. 어디예요?
어디 지역이 어디 포항 또 대전 김해 멀리서 오셨네. 저희 딸도 보내야 되겠네. 나중에 대학 가면. 예. 근데 이 소외나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같이 서울에 40년 가까이 살다가 6년에 춘천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느껴요. 예. 서울에 오면 존재감이 있는데 춘천 가면 존재감이 없어요. 예. 그런 걸 느낄 때 그런 소외감도 있지만 어떤 소외감이 있냐면요. 얼마 전에 경춘선이 없어지고 전철이 생겼어요. 그때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낭만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에 김 작가라는 분은 춘천에 와서 사라지게 와서 봤더니 자기가 10년 전에 봤던 그 도시는 어딘가 사라지고 뭐 번화한 거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 상대로 우리가 1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어줘야 되는 거냐? 춘천이. 무슨 얘기냐면 얼마큼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냐면 그 가다 서다는 기차를 타고 60km도 안 되는 길을 2시간씩 달려서 서울에 오고 매번 연착할 때에 춘천 사람이 느끼는 소외감이 있어요. 서울에 가까이 살고 있지만 왜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그것을 같이 사라지는 낭만과 함께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라지는 낭만에 대한 아쉬움만이 모든 방송과 신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서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다. 그 속에서 저는 사실 소외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소외감의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지금 애기봉에 트리가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그 애기봉의 트리를 켜기 위해서 경기도 도지사랑 국회의원들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사라졌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떻겠어요? 언제 포격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와서 자기의 정치적 행위를 다 하고 간 그 정치가들은 사라졌지만 거기 남아있는 애기봉 근처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인 그분들도 얼마나 지금 무서움에 떨고 있겠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춘천 사람 느낀 소외보다 훨씬 심각한 소외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고립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어떤 정서, 약간 이해가 되시라고 사례를 들었지만 그런 정서가 광주 사건의 경험자, 특히 피해자이신 분들한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예, 바위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건 링크가 제가 안 돼가지고 컴퓨터가 좀 그래서 잠깐 이 노래를 따로 가져왔는데 예, 이 노래를 지은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는 김원중 씨는 예, 김원중 씨는 전남대학교 2학년 때 이 사건을 광주 사건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5.18 때 자기는 날라리 가수였대요. 대학생이 통기타배로 다니고. 근데 자기도 금남로까지 갔는데 그 시위까지 갔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외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바위섬이 광주를 얘기해요. 이게 광주 사람들의 정서를 아주 잘 반영하는 노래예요. 한번 이제 들어보면서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목소리에도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인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나